예, 이번 시간에는 식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간론이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게 이제 오행에서 우리가 오행에서 뭐 음양에서 나오겠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이제 식간, 십이, 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간을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바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간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주 풀이에서 통변에서 상황 논리를 알 수 있어요. 상황 논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모든 것은 이 상담의 주제, 상담, 그러니까 내담자와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와 상대방이 있어요.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이 기토라는 사람이 있고, 무토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술토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인을 만났을 때, 술토라는 부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 요 사람과의 입장 차이. 이 사람에서 바라보는 입장 차이, 이 사람들에서 바로 입장 차이. 그러한 상호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상황 논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간을 통해서 십간 논리를 알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통변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통변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신점 보는 것 같아요. 신점 보는 것 같아요. 보는 논리 그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니까 그것이 식간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식간론을 배우면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동영상 중에 그 이와 기를 알자, 이와 기를 알자고 했던 부분이 제 동영상에 있습니다. 이와 기를 알자고 했던 부분이 결론은 외부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내부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자는 이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표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알자고 하는 것이 이와 기를 알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간론입니다. 그래서 이 식간론은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시리즈로, 시간 제한상 시리즈로 이제 좀 하겠는데,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갑과 뭐 개수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 십간 생성 원리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십간 생성 원리라는 것을 들어보면 또 이게 이해 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지장간 있죠. 지장간
지장간 그 공부를 할 때 뭐 인목이다 그러면은 무, 병, 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지장간 그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가볍게 알 수 있는데 이 논리가 또 도달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쭉 갑부터 개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갑을 보면은 자 이게 다 붙여보면 됩니다. 갑에서 갑을 보면 갑에서 을을 보면 갑에서 병을 보면 갑에서 정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갑의 정 무토를 보면 기토를 보면 자, 이 갑에서 갑을 보면 서로 솟구치려는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의식합니다. 경쟁. 솟구치려는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갑에서 갑을 보면 서로가 목적 없이 끊임없이 오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갑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이라는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저번에 갑이 금을 보면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멈춰버린다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렴에 덕이 있다 했습니다. 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 성취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갑의 을을 보면 갑목의 입장에서는 을을 보면 힘이 듭니다. 왜?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올라가서 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을 보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을의 입장은 뭐냐? 을은 펴지려고 하면은 올라오려는 속성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대립목이라면 큰 나무라면 여기 큰 나무라고 표현합시다. 큰 나무라면 얘는 덩쿨이에요. 덩쿨. 그러니까 이런 것을 큰 나무를 딱 그려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딱 있는데 덩쿨이에요. 덩쿨. 이렇게 덩쿨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죠. 감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얘를 보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도와줘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얘는 어떻게든 얘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보면 일방적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런 상황을 겁재라 하고 얘는 이 사람을 겁재라고 안 씁니다. 얘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다고 해도 무조건 겁재가 아니고 우리가 겁재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겁재.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역할입니다. 역할.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비견이고 나한테 뺏어가면 겁재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얘 입장 겁재인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가는데 해서 나를 고사시키고 얘는 올라가지 않는 결론은. 예. 그래서 이 둘과는 그런 관계다.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의식을 확장시켜야 돼요. 자, 병화를 보면, 갑이 병화를 보면, 얘를 인도해 준다, 인도. 너 어디, 목적이 어디야? 목은 등상이 무소지, 목적 없이 가잖아요? 목적 없이. 그런데 이거 있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예,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입장에서는 나무가 올라가면 꽃을 피게 되죠. 예. 결론은 나무가 성장하는 목적은 뭡니까? 꽃을 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목은 병화의 어머니로서 작동을 하지만 얘는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또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상호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가 성장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얘는 또 나름대로 얘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상호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은 갑과 정은 뭐냐? 여기도 정화가 잘 타도록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데 여기 얘는 그러니까 얘도 어머니죠.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 오래 잘 타고 가도록. 근데 얘는 뭐냐? 정화는 병화부터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빛이라면 이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간목을 마르게 합니다. 얘는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면 병화는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정화는 마르게 합니다. 얘가 우리가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성장할 때 꽃을 이렇게 활짝 피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이 나무는 말라버려, 이게. 꽃이 다 피면은 자양분들이 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가지나 잎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고 간목은 병화를 키워주는 역할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간목과 을목이 여기서 죽어가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때 죽는 모습의 양태는 이건 말라버리고 이것은 퍼져가지고 아직은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변할 때 이게 어머니라면 이게 자식이라면 어머니죠. 어머니는 희생을 하면서 왜 목은 말라가니까 희생을 하면서 병화를 키워주죠. 그런데 병화도 또한 목이 가야 될 방향, 즉 엄마가 해야 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시를 해주되 얘는 간목이 성장을 돕도록 하면서 방향을 인도해 주지만 얘는 바로 말려버리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설명하기가 시간상 제약돼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간목이 무토에 있습니다. 무토. 자, 나무는 이게 대지 표면이죠.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얘 입장에서는, 대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지라는 것은 지표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의 성장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라면 얘가 부인이죠. 제니까 예. 육준을 붙여보세요. 부인이라면 남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부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희생을. 예.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지 최종적인 기륭의 판단이 아니라고. 저번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예. 무인이 겨울에 태어났느냐 또는 여름에 태어나서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부인은 희생을 해야 되고 이 대지 위에서 자기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대지에 뭔가 땅도 그냥 있으면은 땅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뭔가 땅이라는 건 뭔가 키워내라는, 이 땅에 왔을 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지죠. 즉 이 무토는 나무를 키워냄으로써 자기도 소토가 되면 소토. 우리 고전에 보면 소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이렇게 잘 밭갈이도 되지고 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신 자기가 이제 갈리고 하니까 고통은 받겠죠. 그러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간목은 뭐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목도, 나무도 성장하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왜? 땅을 뚫고 오려면 자기도 그 힘이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힘이 들다. 이분도 힘이 들지만 어차피 이분은 가야 될 길이고 이분도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결혼을 했다. 이혼 되겠다? 안 된다, 이혼이. 왜? 상호 필요하기 때문에.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대지에 나를 뚫고 나오니까 힘이 드니까 힘이 들지만 성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도 여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토를 보게 되면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지표면을 딱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는 어떻게 되나? 항상 이런 거 하실 때 비교를 하세요. 기토는 간목이 정확하게 안착되도록 땅 밑에 토, 이게 기토예요. 예. 즉 간목이 땅 위로 가기 전에 여기에 수분이 있어요. 수기가. 그래서 습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양분을 빨아내고, 그래서 갑기합으로 아직은 올라가지 말고 이 수기로 더욱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간목도 아직은 나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양분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의 꿈은 늘 대지 위로 나가는 게 간목의 꿈입니다. 예. 그래서 갑기합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해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시면 금방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경금을 만나고 신금을 만나고 임수를 만나고 계수를 만난다. 예. 아까 간목은 경금을 만나면 그냥 멈춰버린다고 그랬죠. 예. 딱 보면 때리지 않아도 우리가 막 금금목인데 목은 금을 보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특히 경금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딱 보면 긴장감이 형성되죠. 예. 그래서 뭐 평관이라고 하죠, 평관. 예. 예. 우리가 정관 이런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제, 편제, 상관, 뭐 식신 이런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아니다. 예. 역할을 문제다, 역할. 예. 역할의 문제다.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되죠. 왜? 내가 멈춰야 될 대상이니까. 근데 적당히 멈추면은 내가 멋있는 덕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신금은 뭐냐? 간목에 상처만 주는 거, 상처. 예. 내가 여기 이거 보고 경금만 보고는 이게 질이지 않습니까? 보고는 멈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뭐 금에서 이미 우리가 면도칼이라고 하죠, 면도칼. 예. 예. 이 큰 목이 작은 도끼로 와서 찍는다고 해서 얘가 상처만 입지 얘의 역할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것은 신금은 보아도 내가 멈출 수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시간이 상당히 이게 힘든 여정인데, 간목이 임수를 봐, 개수를 봐. 항상 이렇게 음량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두움이라고 하면 어두움. 같은 수라도 이거는 수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과정. 예. 이것은 수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하지를 지나서 점점 나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추워지면서 나중에는 물기가 생기는, 겨울에 그 한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얘를 위로 못 가도록, 예, 간목이 임수가 만나면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예, 쭉쭉.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근데 임수 입장에 또 힘이 들어요. 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생목, 얘가 엄마지만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 너 그러면 안 돼. 한데, 그러니까 잔소리하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얘도 올라가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인성이라도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얘는 뭐예요? 올라가. 예, 이미 응축된 물이죠. 예, 응축된 물. 올라가. 너 공부 빨리빨리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 물은 좋아하죠, 이렇게. 예, 쭉쭉쭉 빨아먹죠. 예. 얘는 너 안 돼. 같이 이 두 개가 간목을 잘 성장하도록 하는 성장의 목적은 공통이 있어요. 공통적이 돼요. 그렇죠. 방식이 틀린 거예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임계가 있죠,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변덕 심하고, 이때는 임수로 하고, 이때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엄마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막 조심해라고. 전진해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갑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십간론에서 간목에서 다른 타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작업인데 한 번쯤 이거 해달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공을 했으니까 이것을 제 강의를 토대로 다른 책을 교과서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십간 생성 원리, 요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